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ISL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오후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될까요? 포트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할까요? 이 부분까지 곁들여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인공 히어로 종목 여기서 나오고 있죠. 현대차 그룹필드로 로봇 자율주행까지 점검을 해볼 겁니다. 자, 삼성닉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해보겠지만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더욱더 힘이 강해질까?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놀랍다 싶을 정도로 현대차가 오늘 움직이면서 일단 9%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주 내에서 현대차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김태선 본부장님. 네.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앞에 숫자 바뀌는 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에 호재도 악재로 악재도 받아들이던 현대차였습니다. CES 이후에 체질 개선이 본격화됐다. 최근의 흐름과 오늘 9% 이상 오르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격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봄에 있어 항상 문제시됐던 것은 저평가인데 왜 주가가 안 올라왔느냐였습니다. 지금 그 전제 조건은 바뀌지 않았죠.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는 상황 속에 여기에 로봇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이제 최근에 붙다 보니까 방향성의 속도가 더해졌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냐, 아직도 저평가냐, 아니면 이제는 벌써 고평가에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현대차의 PBR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의 가격도 싼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어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쫓아갈 때 쫓아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대차와 자동차와 자율주행 로봇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를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간다? 저는 그것은 조금 무리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현실적인 전략이라 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수익이 크게 났을 때 그것을 정리를 하고 현대차라든지 그 외 종목군들을 지금 분할시 매수 대응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힘이 좋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을 내던지고 자동차와 로봇 쪽만을 바라볼 거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라서 지금 안 가는지 가는지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안 가는 종목이라면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가는 종목, 가는 반도체주들이 요 며칠 쉬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로봇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의견에 기반한다면 본부장님, 네. 주도주 성격으로 자동차 섹터가 치고 나갈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는 낮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밸류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현대차의 밸류를 그냥 자동차로만 주시고 도요타나 테슬라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봤을 때도 그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들과 동등한 입장까지 가는데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여기에 로봇이 붙어 있으니까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서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에 네. 한해서만 반도체 주요 종목을 그러면 앞에 6자까지도 가능하다, 안 하다 어느 쪽이실까요?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PBR 1배가 넘어가는 순간에 가격대가 47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폭스바겐이 지금 순위로 폭스바겐이 가장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진 주가의 조금가로 폭스바겐과 계산을 해보면 그때도 한 48만 원, 49만 원까지도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50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6자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근의 모습을 좀 보고 크게 오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크긴 해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은 아직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계속 현대차 잡고 이재현 대표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오늘 리포트에서 현대차 60만 원 나온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룹 이야기 전략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재현 대표님께서는 현대차의 60만 원도 단기간에 가능하다라는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단기간에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연내? 살짝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연내 가능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본업인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1분기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짓눌렀던 굉장히 오랫동안 짓눌렀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마리가 풀리는 부분 그리고 관련돼서 관세와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항상 현대차가 주가를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매력도를 부각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항상 좀 잘 팔리긴 하지만 업황에 대해서 경기의 민감도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짓눌렀던 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모멘텀과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붙어줬고 그 중심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구글과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이런 협력 구도 속에서 피지컬 AI의 출사표를 던지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더욱더 기대감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만 원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60만 원까지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나리오 자체가 탄탄하고 갈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확신성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파른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격 라인들을 형성해 주는 것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현대차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도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CES 일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일정이 끝나고 나면 세론 효과가 좀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오히려 바꿔서 정말 엄청난 그런 시선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으로 전략 조금 더 펼쳐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현대차 쪽에서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자의 영역 중심으로 현대차에 대한 전략을 주셨는데 그룹주로 넓혀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지컬 AI로 본다면 뭐 오토 에버까지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뭐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치, 또 지배구조 개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들썩이고 있는 쪽이 많아서요. 대표님 지금 키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도 가능한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저는 오토에버 오늘도 제일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는 여전히 좀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아 같은 경우엔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또 확장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과 방산의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는 현대 위아도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모비스도 오늘 13%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위아랑 대비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 룸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총괄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비스 지금도 좀 가능은 하지 않을까. 다만 신규 매수는 조금 늘릴 때 하는 게 좋긴 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와 위아 중심으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룹주까지 펼쳐봤고요. 그럼 이제 좀 내려가 볼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전에 현대차에 대한 이슈화가 됐을 때도 우리가 봤던 키워드들이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었고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로봇 쪽의 탄력이 눈길이 가장 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오늘 상한가 지금 한시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미국 관세 환급 판결로 인해 체질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자동차 부품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단 쪽에서 로봇이 아니라 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도
될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 부품사들이 로봇 부품을 생산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베이스 쪽도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뭐 일부 몇 종목군들은 로봇과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다수는 뭐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인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단발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현대차가 좋으니까 모비스가 좋으니까 위아가 좋으니까 자동차 부품사들이 따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 수급의 분산이 전통적인 로봇주로 이제 몰려갔다가 그 로봇주들이 다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흐름이라 이쪽에서 빠져나온 실망 자금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사 일부 몇 종목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시세 연속성이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만 그 외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다 낮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신 자금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코리아 FT처럼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그 기업만의 기술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 종목군들이 저렇게 상승을 했다면 화신이라든지 아니면 SL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강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 IT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1.2% 밀리지만요.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3%까지 저점을 또 한 번 낮추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훨씬 더 속도감이 하이닉스 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단단하게 오른 건 삼성전자 쪽이긴 한데 오늘 어떻게 깊이 파임을 장중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또 분석하면 될까요? 이재은 대표님, 오늘 투톱이 쉽니다. 많이 올라와서 내린다라고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신호에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크게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투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청주에. 이런 이야기들 나온 속에서도 오늘 3%까지 저점이 나오는 이유, 그 성격 일단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동차가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으로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좀 일부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원래 2월 달로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HBM4 관련돼서 약간의 일정이 미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미뤄져도 2월 중순쯤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HBM 지금 3E 같은 경우에도 12단과 16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2026년 기점으로 HBM4와 함께 캐시카우의 역할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백이 크게 발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우려가 있나,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나라는 부분도 일부 하기는 했지만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현대차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의 수급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는 필요했고 그 수급 자체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의 출현이 좀 기다려지는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조선과 방산이 이 부분을 받아가다가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현대차 그룹 그리고 그 밑단의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그 수급을 좀 흡수해가는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UBS에서도 뭐 목표 주가 다시 한번 100만 원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디램 가격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 HBM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들 그리고 기존에 가던 방향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차 섹터의 시세의 랠리가 일부 숨고르기를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뭐 추세적으로 크게 훼손되거나 이탈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신규 접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더 밀리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자체는 이상무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럼 다른 요인은 없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좀 엮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독 오늘 원달러 환율 1,470원선 상회하는 구간에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IT 섹터입니다. 누적된 보유 비중이 상당히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1,470원이 환차손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 그 기점이라는 논리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한 달, 그리고 이제 1월 들어오면서 이제 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35에서 40%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구간에서 약 3%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온갖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를 다 끌어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이긴 할 텐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지금 레거시는 쇼티지라는 거고 이 레거시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아낼 수 있는 이점들은 지난 4분기가 끝이 아니라 올해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게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내 M7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 경쟁 구도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작년 초 이맘때 혹은 그 전년도의 이맘때를 생각을 했었을 땐 M7이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보면 경쟁 구도, GPU냐 TPU냐 AMD냐 인텔이냐 뭐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빠지는 풍선 효과들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간밤에 M7도 지금 다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하드웨어 쪽이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을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은 개장 시간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강했던 흐름들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조정이 있어야 그동안에 분할 매도 하셨던 분들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에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원달러 환율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적인 수급 이동이 나타나서 혹시 모를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 그거는 역이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전반에 프로그램 파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주시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IT 안에서 AI 조금 더 키워드를 가진 피지컬 AI와 연결고리 가진 쪽은 강하다라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삼성전기, LG이노텍은 선전이거든요. 이 점이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섹터 전반에 대한 매도가 촉발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을지, 그리고 이쪽 키워드의 개별적인 모멘텀을 반도체의 쉬어감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로서의 앞으로의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연동되는 부분들을 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LG이노텍은 최근에 LG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었어요. 이게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온 게 LG이노텍의 그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도를 보이는 것은 LG이노텍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관련된 사업 부분을 앞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성장 동력에 좀 더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지금 구간에서도 삼성전기는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력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 LG 이노텍은 이번에 LG전자 실적 발표 노이즈 딛고서 이렇게 뭐 4분기 때 LG 이노텍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4분기 실적은. 그래서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올해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 중에 또 하나로서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키워드 가격 메리트 이 점까지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슈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분위기 하지만 제약바이오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메인 트랙 발표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죠. 변화 이기적으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중심으로 일단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두 기업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만이 오늘 힘든 제약바이오 시장 속에서도 강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하고 말고 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아니다. 합니다. 그냥 1년에 하는 행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그냥 참가를 하는 것일 뿐 이들의 주가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이벤트로 저는 보실 필요는 없다. 여기서 흥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주가 몰려온다거나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쁜 결과 발표를 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주가 끊긴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물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민감한 바이오텍 기업들은 결과 발표 하나하나에 뉴스 한 줄 한 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혹은 ST팜과 같은 CDMO, CMO, 바이오시밀러는 크게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급적인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없으셨던 분들 저는 충분히 공략해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낫냐인데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무거워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은 게 결국엔 주가의 위치가 뭐 앞에 물량들이 있으면 이걸 악성 매물로 볼 때도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목표로 볼 때가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고 셀트리온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앞전의 고점의 물량을 소화해서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강하게 올라갈 만한 위치이기에 이거는 성향의 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셀트리온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했던 건 그럼 셀트리온이 과거에 왜 오르지 못했냐라는 거죠. 네. 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개선이 됐다면 충분히 올라간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약가 인하라고 하는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앞에서 나오는 매출 대비 뒤에서 남는 영업 마진율이 너무나 작았어요. 그런데 이 영업 마진율이 언제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느냐?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봉으로 제가 차트를 끼워놨는데 이때 이제 대량 장대 양봉 거래량이 들어온 이날이거든요. 네. 11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들과 수급의 개선세가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혹은 다가오는 1분기, 2분기 실적에도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출액 증감도 봐야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인다면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셔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셀트리온 볼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악재가 해소됐다면 볼자리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그럼 바이오텍이 왜 많이 모멘텀을 못 받는지 이 포인트에 주목을 좀 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이슈는 아니지만 오늘 한미아품과 같은 경우도 면역 항암제 초기 유효성 확보 소식에도 지금 10% 넘게 급락입니다. 바이오텍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많이 차가워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 후반에 갈수록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불 나오는 구간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생각보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굉장히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눈으로 보여줘서 확신을 주는 쪽을 시장은 좀 베팅을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로봇 쪽 이미 우리가 이번에 CES 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명확하게 그려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들어가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딜 여부는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급 자체가 조금은 이동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비단 수급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미국 쪽에서 오늘 CPI 발표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파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좀 크게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의 구속 수사 관련돼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까지 파월 의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약간의 그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심리 자체를 좀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좀 전환되려면 어떤 기업들에 있어서 지금 CDMO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네. 그것처럼 분위기 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라든지 일정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테오젠 15일에 해외 ND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일정적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좀 멈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가 먼저 추세를 좀 전환시켜 주는지 이런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바이오텍 기업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도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다른 섹터의 매력도가 아무래도 좀 더 지금은 부각되다 보니까 바이오 쪽의 기회가 이제 없다. 우리는 바이오는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시장이 반길 만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우리가 한번 기회를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기다리는 키워드에 대한 화답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에 환호하면서 움직였던 그 시기 기억하실 겁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2차전지 내에서 상대적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튬 가격의 오름세와 연동해서 일단은 보면 되는 건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2차전지의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재은 대표님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고공행진에 대한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리튬 생산 가격에 민감도 높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모멘텀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밀렸을 때도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결국 철강과 그리고 리튬 가격 관련돼서 이제 같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박스권이 돌파를 됐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게 2021년에 지금 영업이익 9조를 넘긴 이후에 정점을 찍었고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다가 지금 4년 만에 실적이 이번에 반등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제는 좀 이 그룹주 자체가 약간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본업인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관련돼서도 지금 리튬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1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2차전지 쪽에서도 메리트 있는 쪽의 기업의 라인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충분히 지금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반전이라는 그 키워드를 안고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당분간 좀 관심 있게 포스코 그룹주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단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강해요. 리튬 실적 개선 조금 더 뻗어나가서 철강 쪽 이야기도 같이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엠텍이 사실 리튬에 강하게 반응하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더 탄력성을 보이고 있어서요. 김태순 본부장이 오늘 장에서 포스코 그룹주 내 홀딩스의 상승 앞서 리튬 가격과 실적 개선 이야기해 주셨는데 철강 쪽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앞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관세 대부분 판결 나오면 환급 가능성 이것까지 더해서 포스코 홀딩스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철강주 쪽도 상대적으로 강해서 철강 말 모멘텀을 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판결 보고
뛰어들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다 엮여 있죠. 네. 탄산 리튬과도 엮여 있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철강과도 엮여 있고,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 조정을 빠르게 하는, 그러니까 석유화학과 더불어서 철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또 관세가 만약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더 올라갈 만한 요소는 있어 보이는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괜히 김칫국을 빠르게 마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체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차전지 내에서 오늘 원픽이 있어서요. 김태순 본부장님 연결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이 반도체, 뭐 2차전지 다 연결고리가 있지만 나 반도체야, 나 2차전지야 라고 외치는 종목은 네. 또 아닙니다. 근데 거래량이 실려요. 종목 소개 그리고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테라뷰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고요. 영국 기업입니다. 네. 일단 비파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를 써서 제품들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그러한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보면 ESS용에 대한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기술력이 비파괴임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두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다 잘 잡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어떻게 보면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과 함께 단발적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도 좋지만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대신 상승했을 시에는 16,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잡고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지 중심으로 이야기 좀 풀어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올라갈까요? 오늘 자동차와 함께 조선 방산 쪽도 움직임 나옵니다.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주 잔고가 찍히는 구간이라서 조선주가 강한 걸까요? 이지은 대표님 먼저 조선주 짧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가 물량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 수주했던 물량이 매출에 찍히는 시점이 올해부터 맞을까요? 연속적으로 강해서 메리트 있습니까? 저는 조선주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LNG 운반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겠지만 작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발주량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쪽은 발주량이 늘어났고 또 LNG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간다라는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남아있는 수주 건수가 100척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그 무게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60조 잠수함 모멘텀도 아직 남아 있고요. 뭐 계속해서 수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 군함 시장, 뭐 황금 함대라든지 그리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조선과 방산이 같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물론 하나오션이 꽤 조용조용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은 살짝 뭐 약간 이렇게 좀 우려되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 탄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탄력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연결고리 가지고 조선했으니까 방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김태선 본부장님, 일단은 한화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강해요. 하나시스템이 12%나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하나그룹주가 강한 겁니까? 아니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우주항공이 강한 겁니까? 어느 쪽으로 보면 전략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강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현대로템도 가야 되지 않아? 이거 하나 시스템이 이 구간까지 올라왔으면 10만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아? 그런 약간의 좀 공격적인 매수세들까지도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더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져갈 만할까요? 접근은 아직인가요? 저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은 현대로템을 한번 현재 구간에 공략을 하셔서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을 뚫어내는지 10월의 고점,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점까지 현대로템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장 랭킹5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정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